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선생입니다. 창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업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창원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벌써 창원, 마산,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마산, 창원, 진해 경계마다 산으로 막혀 있어 단절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매년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100만이 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역 현지 주택 수요량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인근 김해, 장유 같은 신도시로 인구가 지난 5년간 상당히 유출되기도 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감소되는 김해시 공급량을 통해 창원에 미쳤던 악재는 거의 소멸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최근 하락론자들이 창원시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산업 경기와 밀접한 창원시 부동산은 특히나 하락론자들의 좋은 먹잇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창원에는 창원 메카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수많은 상장 기업들의 주가를 편입시켜 만든 지수인데요. 하나테크인, 세아제강,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창원에 소재한 기업들의 통합지수를 통해 현재 창원의 산업 경기를 진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5월 25일 창원 메카지수를 보면 2406입니다. 코스피는 1994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12월 26일에 창원 메카지수는 3156이고요. 코스피는 2197입니다. 2019년 연말 대비 5월 지수가 약 23%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산업 경기를 읽기 위해서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점 대비 얼마나 회복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나 부동산이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가 역시 회복을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점 대비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3월 23일 창원 메카지수는 1679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1482포인트였고요. 당시 코스피가 1000밑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5월과 비교하면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산업 저력에 대해 신뢰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또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하락론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락론자들은 경기가 후퇴했다라는 지표만 보고, 예를 들어 실업률은 얼마나 발생을 했다, 주가가 얼마나 하락을 했다, 이미 일어나고 발생했던 과거적 사실만 보고 산업 경기가 하락했듯 부동산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락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기업이 멍청하게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으면 협력사들로 직영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물론 직영과 협력사의 급여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경비와 노무비를 악착같이 줄이며 수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락론자들은 구조조정, 이걸로 인한 실업률 증가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면 다시 올라가면 된다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애초부터 생각의 방향이 다르기도 합니다. 최근 두산중공업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나 주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하락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조정 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다음으로 창원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2조 3천억, 영업이익 1810억, 순이익 746억. 물론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서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은 대단한 저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창원의 경우 조선기자재 협력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제와 울산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 LNG 100척을 국내 조선소에 6월 내 발주하겠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LNG선은 척당 약 2,300억인데 100척이면 23조 원이나 됩니다. 배 한 척당 자재비가 대략 55%, 노무비가 대략 25%로 계산하게 되면 약 18조가 국내외에 풀리게 되는 건데요. 해외에서 구입하는 자재를 빼고 말한다면 경상권 일대의 모처럼 현금 흐름이 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산업은 부침이 있게 마련입니다. 조선업이 좋지 않으면 자동차가 좋을 수 있고, 자동차는 좋지 않지만 건설 장비 시장은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밀접한 도시를 이야기할 때에는 단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규모 LNG선 발주로 인해 조선업이 잘 되면
철강 산업까지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하락론자의 말을 신봉하기보다는 부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가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원은 30개가 넘는 정비사업구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중 관리처분 인가가 된 사업장만 8개가 있고요. 그만큼 창원도 노후되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12개가 되는 사업장이 조합 설립 인가 취소가 되었거나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3곳이나 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무턱대고 뛰어들지 마시고,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수익을 적게 얻더라도 리스크가 최소화된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 3개의 시가 통합된 광역시급 인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은 지났지만 전년 대비 기존 창원시인 의창구, 성산구 일대 위주로 상승이 있었지만 마산이나 진해 쪽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봐서는 같은 창원이라 해도 지역 등급이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향후 창원시에서 가장 선호 지역인 성산구나 의창구 위주로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상권에서는 창원, 의창구, 성산구만큼 도시 디자인이 잘 짜여진 곳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산업경기 침체가 다소 있지만 결국 수도권으로부터 오갈 데 없는 투자금이 끊임없이 유입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급증한 김해의 공급 물량이 2019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창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김해의 신규 공급 물량이 사라지게 되죠. 겉으로 보기엔 창원은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창원시 성산구의 가격대는 2010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론자가 국내 산업 경기가 위축이 되니 창원 부동산 얼마 갖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